민동기의 뉴스박스 8월 31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작 거부 사태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이 지난 29일 임시총회를 열고요. 새 이사장으로 현상윤 세언론 포럼 회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국민TV는 지난 7월부터 경영진의 조직 개편과 징계 문제로 노동조합의 제작 거부 그리고 출연자들의 출연 거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새롭게 선출된 이사진들이 과연 국민TV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상윤 이사장은 어제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작 거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화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원칙을 신임 이사 간담회를 통해 확인했다. 빠른 시간에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노사 간 접촉을 하면서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이번 주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 초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논의에 해결할 것이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TV 조합원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국민TV 노조도 이번 신임 이사진의 이런 전향적인 자세에 일정 정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행을 거듭한 국민TV 사태가 조만간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저를 비롯해서 대한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박스에서는 국민TV 노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성지훈 기자가 직접 출연하셔가지고요, 앞으로 국민TV 어떻게 될 것인지 저와 솔직하고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성남에서 지금 오셨다면서요? 네, 집이 성남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먼 거리에 계신 줄 알았다면 이렇게 다른 분을 섭외를 했을 텐데 참 죄송합니다. 이거. 네, 뭐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한가해서요,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정확하게 국민TV 노조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토요일에 네. 그 총회가 열렸잖아요. 네, 네. 네. 혹시 그 성지훈 사무국장도 거기 예, 참관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아무래도 네네. 좀 험악한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고, 아니면 어쩌면은 오히려 더 썰렁할 수도 있겠다, 애정이 떨어진 대의원들이 안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대의원 분들이 오셨고, 그다음에 뭐 살벌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뭐라도 해내보자라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되게 오히려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생각이 들었던 게 안건이 올라왔는데 대의원 제명의 건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안건 심의를 총회 때는 원래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진 않았어요. 네네. 사무국의 운영 미숙 같은 거였는데, 네. 그 안건이 상정이 되고 논의를 시작하니까 대의원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스스로 이 안건의 적합성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고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과정.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오히려. 네네. 그리고 성숙한 토론 문화가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뿌리 있게 내려 있다라는 네네.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선거도, 그다음에 뭐 개표도 네. 되게 절차적 정의를 지켜가면서 네네. 합리적으로 잘 해주셔서 네. 저는 되게 좋은 모습으로 총회 지켜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총회 개최 전에 이 총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우려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좀 어땠었나요, 토요일에? 예, 그 총회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쯤부터 저는 총회 장소에서 예, 대의원들 얼마나 오시는지 걱정돼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총회 시작이 1시였는데 1시가 되기 직전까지도 뭐 많이 성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딱
되자마자 네. 우르르 막 이렇게 그래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시간 맞춰서 오셔서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예. 자리를 꽉 채우시더니 저희가 총원 244분의 대의원이 계셔서 네네. 123분이 오셔야지 총회가 그렇죠. 성사가 되는데 네. 150여 분 아하. 정도가 오셔서 네. 뭐 총회 무산의 우려는 되게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저도 조합원이고요. 네.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조합원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우려는 그러니까 총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만약에 총회 자체가 무산이 되면은 정말로 국민 TV는 좀 굉장히 좀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진짜 희박하게 봐야 된다라고 우려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 듣고 이게 진짜 기우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총회가 또 설사 성사가 어떻게 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이 논의 과정 자체가 흐지부지하다거나 또 되게 아마추어적이고 지금 지역적인 이야기만 오가고 누구 니 탓이네 내 탓이네 하는 이런 공방만 오가다 끝나면은 희망이 사실은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를 저희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이 토론을 되게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 생중계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 과정이 되게 합리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희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좀 건방지고 오만한 생각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네네. 근데 좀 총회 결과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렇게 새롭게 이사진을 선출을 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도 지금 국민TV가 상당히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정상화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일단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게 먼저 이번 총회 결과가 현 경영진에 대한 문책 성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경영진에 대한 문책이고 그를 통해서 새 이사진은 전 경영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들로 그 대의원들이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국민TV의 경영이 정상화가 된다거나 재정 악화, 뭐 활로가 뚫린다거나, 뭐 아니면 안팎으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질타들에 대한 극복이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사람 몇 명 바뀌었다고 시스템과 구조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 개혁을 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어떤 디딤판 정도는 꺼내왔다 정도.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긍정적인 것은 이사장, 새로운 이사장이 된 현상윤,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술자리에서 뵈면 선배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직 좀 KBS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던 PD였고 노조위원장이셨던 현상윤 선배, 이전 이사장님이 되신 현상윤 이사장께서 오랜 방송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저희가 전 경영진이 가장 한계였던 부분이 전문성이 없는 그 인사들이 경영과 방송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이사진이 선출이 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노사관계의 해법은 어쨌든 첫 번째는 대화다. 라는 것들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었던 것, 그 다음에 그 대의원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 상황을 딛고서 선출시켜드린 이사들이라는 것,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후에 뭐 저희 노동조합도 그렇고 대의원분들, 조합원분들 다 좀 관심을 갖고 중지를 모아야 이제 사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모을 수 있는 기반 정도는 마련되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진이 새롭게 꾸려지고 나서요,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대화 제의라든가 이런 게 지금 노조 쪽에 뭐 전달이 된 게 있습니까 혹시?
공식적으로 전달이 된 것은 없고요. 아직 내일 임시 이사회가 긴급하게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저희 제작 거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 거부 말씀하셨는데 제작 거부 중이잖아요, 지금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신임 이사회가 이사진이 이제 대화 채널이 만약에 이제 복원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제작 거부를 풀고 이제 들어가는 것도 지금 노조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가? 아니 어느 정도인지 지금 그 얘기가 좀 궁금하죠. 아무래도 많은 저희는 총회 전에 이미 그 입장을 냈고 그 입장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리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철회했습니다. 저희는 뭐 당장 노조 인정 문제, 그러니까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하고 안 하고를 뭐 쟁점에 올리는 것도 참 사실은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쟁점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제작 거부에서 복귀한 다음에 업무 복귀한 다음에 논의하자. 그리고 징계도 저희가 제작 거부에서 방송 파행이 되었고 이 때문에 조합원들 시청자들이 마음이 많이 다치셨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 그것이 징계의 형태라면 징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조직 개편안 이 사실은 납득할 수 없었고 논의된 바도 없었던 내리 누르기식 조직 개편안을 합리적 토론 이후로 연기하자. 저희는 그거를 내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총회 시점으로 봤었는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만들 때까지 이거를 보류하자. 이것만 할 수 있다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복귀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지금도 그런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복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절하죠. 얼른 현장으로 가서 취재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그래서 언제든 제작 거부는 풀고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화가 재개되고 합리적인 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언제든지 복귀하겠다는 게 노조의 공식 입장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내일 임시 이사회 때 논의가 이 문제가 이제 내일 모레. 그렇죠. 내일 모레 수요일이요. 수요일이죠. 요일 가까이셔도. 그러니까 이게 임시 이사회 때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논의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때 뭐 조직 개편이 됐든 징계 문제가 됐든 간에 새 이사진이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결정은 못하겠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방향을 보고 이제 복귀 여부를 결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화가 가동이 되면 바로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죠. 사실 저희도 아직 어떤 제스처를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어쨌든 신뢰와 기대감은 전보다는 더 크다. 이사회에 갖는 그것과 그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징계를 안 해줄 테니 다만 이 조직 개편은 그대로 갈 거야. 뭐 저희가 늘 계속 우려해왔던 보도기능과 뉴스케이를 축소하는 방향은 계속해서 고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받고 그대로 그러면 그 전 이사진과 동일한 말씀이시니까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고 그런 제안이라면 복귀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합리적인 일단 대화를 한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자 정도라면 저희는 뭐 하루속히 복귀할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 이거는 노조의 원칙상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은 그 조직 개편 그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그 부당한 인사, 그다음에 부당한 조직 개편을 유지하는 저희가 제작 거부를 풀 수는 없죠. 징계 문제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 문제이고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새 이사회가 어떤 입장을 정할 것인지가 제작 거부를 풀고 복귀하는데 일단 핵심적인 그런 문제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지금
이거를 가장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찌됐든 새 이사진으로 한결 이제 사태 해결 가능성은 조금 이전보다는 커졌다는 건 분명한데 지금 갈등을 많이 빚었잖아요. 조합원들끼리도 많이 빚었고 그리고 전 이사장하고 전 사무국장과의 갈등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사무국장께서는 또 라디오 제작 팀장이요? 그쪽으로 가면서 노조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갈등이 좀 전체적으로는 봉합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계속 내재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가지고 계신지. 갈등은 이제 계속 많이 커졌죠, 그동안. 그렇죠. 서로 많이 뭐 개인적 감정도 많이 상했고 네네. 입장도 달랐고. 네네. 저희 뭐 전 이사장님이나 네. 아니면 전 사무국장님과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네. 사실 저희가 제일 크게 우려하는 거는 당장 살부대 껴야 할 그렇죠. 동료 기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믿고 가장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 친구들인데 그 제작 거부 기간 동안 사실은 좀 소원해졌고 이게 뭐 밉다 아니야 싫어 이거랑은 좀 네. 다른 감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면 뭐 그렇게 좀 네.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좀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네. 입장이 너무 달랐다. 네네. 그래서 여기를 저는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네. 제일 큰 고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노조를 만드신 전 사무국장, 네. 이제는 라디오 제작 팀장이 되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를 만드는 일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법이 허용하는 복수노조이니까요. 네. 네네. 그거를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제까지 사측의 노무 담당자로서 노조의 노조 불인정을 통보하시던 분께서 새롭게 노조를 만드시고 그 기존의 노동조합에 있던 조합원들 저희 조직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네. 그쪽의 노조원들이 가입을 한다면 저희 노조에서 탈퇴를 하고 가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여서요. 네네. 기존에 있던 노조의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 가입을 하는 노조를 시켜야 하는 노조를 또 만들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노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노조의 조합원이시고 네네네. 그리고 그 부당해고 투쟁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이제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계신 네. 언론계 그리고 노동운동 진영의 뭐 큰 선배인데 네. 왜 이런 선택을 하셔야 했을까 하는 개인적 아쉬움도 크게 있고요. 이 갈등은 뭐 쉽게 이렇게 봉합할 겁니다, 이렇게 풀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거짓말일 것 같고요. 네네. 시간을 두고 네. 가져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합원이긴 한데 국민TV 게시판을 정말로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 정말로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 사태 때문에 하도 말들이 많아서 몇 번 들어갔는데 들어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네, 저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몇 번 들어가 보고 이제 안 들어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조합원들 간에도 지금 뭔가 굉장히 좀 서로 간에 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반목 갈등 이렇게 된 상황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저희가 나서서 어떻게 봉합을 한다, 네. 뭐 감정의 고를 어떻게 이어붙인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다만 이 갈등들의 여러 주체 중에 하나로서 네네. 저희 입장을 내고 또 그 조합원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네. 듣는 네. 이런 역할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조합원분들을 많이 뵀어요. 이번 네네. 제작 거부 과정에서. 네네. 예전보다 훨씬 많이 뵀는데 네. 그 게시판에 계신 분들이 네.
전체 조합원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좀 명확하게 네. 인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게시판에서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는 조합원 분들을 뭐 없는 셈 치겠다, 무시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른 입장, 다른 정견 때문에 벌어졌던 것이 네. 그냥 표현의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나중에는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더 격한 표현이 나오는 뭐 이런 악순환이 있었을 뿐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봉합 국면,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네. 이것들도 거기에 그 표현의 문제와 감정의 문제는 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아하. 믿음을 좀 갖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조합원분들은 이제 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있다라기보다는 해결 방법의 순서라든가 네. 뭐 예, 책임 소재를 어디에 좀 더 물을 것이냐든가 아주 이런 지엽적인 차이를 가지고 계셨을 뿐이지 네네. 공통의 목적, 그러니까 국민 TV를 애초에 출범을 시키면서 가졌었던 목적과 당위, 뭐 여기 기대감 이것은 모두 다 공이 여전히 갖고 계셔서요. 네네. 결론은 늘 술 취해서 제가 같이 술 한잔하고 술 취해서 막판에 결론 낸 건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 열심히 하고 방송을 잘 만들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거야. 그쵸, 그거죠. 예. 그래서 예, 취재 잘해서 방송 잘 만드는 걸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진짜 묻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뭐 본의 아니지만 제작 거부를 하면서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제가 뭐 저기 인터뷰를 못 하니까 모를 것 같고 여기 성지훈 기자, 성지훈 사무국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합원들 만나면서 네. 어떤 게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걸 느끼셨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면요. 네네. 저는 좀 잘난 척하고 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 뭘 알아?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다 안 해? 라는 것들을 다 안 해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네. 본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에 계시고 정보가 차단되어서 모르셨겠지만 사태는 뭐 사무국이 이렇게 했고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했고 저희는 이런 피해를 받았고요. 여기에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죠? 라는 태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사실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네, 네. 그래서 다만 그냥 견뎌주셨고 네. 그래 우리가 참고 계속 지켜봐 주면은 너희가 알아서 이 상황을 종료하고 네. 우려를 종식시키고 또 좋은 방송을 만들겠지 라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사태에서 지역 조합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만난 건 아니었는데 네네. 뭐 이런저런 술자리나 네. 해서 우연치 않게 조합원분들을 뵌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먹다가 예, 먹다가 이렇게 오더니 너 국민TV 성지훈 기자지? 아니, 워낙에 풍채가 예. 제가 한 번 보면 잊지 못하는 이구역의 랜드마크. 네네네. 그래서 뭐 아니면 제 친구, 네. 친구의 친구. 근데 나 너희 방송 보는 조합원이야. 아하. 뭐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을 겪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나는 게시판에 글도 쓰지 않고 지금 있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진 못해. 하지만 뭐 내가 너와 월급 주는 사주라는 거는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네. 잘난 척하지 말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하여튼 뭐 여러 문제가 좀 쌓여 있긴 한데 네네.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고요. 새 이사진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일단 뭐라고 보는지요? 제일 먼저는 방송판을 끝내고 이제 정상화를 해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간 대화가 제일 먼저 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노동조합도 열린 태도를 보여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새 경영진도 그 열린 태도로
서로에게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그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 네네.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가 재정 악화였고, 네네. 가장 첫 번째 현상이 재정 악화였고, 그에 따른 갈등들이었으니 네. 좀 합리적인 경영, 그러면서도 원칙과 애초의 목적을 잊지 않는 네네. 그런 지속 가능한 경영을 그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뭐 새해 경영진에 기대하고 있는 저희 입장인 거죠. 국민TV 노조는 일단 뭐 새 이사진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노조의 향후 행보를 뭐 그래도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저희 지금 김영환 위원장이 네네. 3기 위원장이지만 네. 사실상 이제 처음 출발하는 신생 노조라고 그렇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휴면 상태의 노조였고요. 네. 그래서 평시에 노조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잘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예. 노보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만났더니 네. 이렇게 좋더라 라는 경험을 이제 뭐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노조 차원에서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단결할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가고 있는 것이어서요. 네네. 사태가 끝난 다음에 네. 지금 하고 있는 이 투쟁이 끝난 다음에 네. 평시의 노조 활동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작 거부 과정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네. 변호사 무료로 막 법률 자문해주신 네. 변호사님들 뭐 이렇게 그래도 밥이라도 먹으라면서 네네. 뭐라도 이렇게 해주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꼭 한 번씩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기업이고 또 협동조합이더라도 네네.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뭐 그냥 직원 몇몇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조가 아니라 네. 조직 전체가 긍정적이고 정의롭게 발전할 수 있으려면은 노조가 네. 활동을 건강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네네.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요. 네. 그런 노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매일 술 마시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요. 진짜 네. 고맙고요. 네. 진짜로 제가 섭외를 부탁했던 그 분한테 네. 집이 성남이었으면 굉장히 좀 죄송한데 아무튼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처를 했고요. 네. 멀리 있는 사람이 가야 네. 호의적이고 미안해서라도 호의적인 편집과 후배들이 모여서 노조 활동하고 있으니까 찬조금이라도 한 푼 주신다. 네. 뭐 이런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아무튼 오늘 인터뷰 되게 고맙고요. 예. 앞으로 이 국민TV 사태가 단순히 이제 국민TV 어떤 그런 한 회사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이제 쭉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한언론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런 관점에서 일단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저는 또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도 항상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TV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성지훈 기자와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좀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에서 지금 전화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본인이 직접 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현장을 중시하는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직접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이 뉴스박스에서 거의 대부분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통통 PD? 네, 전화로 하는 이유가요. 제가 죄송해서 그러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표정을 읽으면서 요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요런 걸 한번 더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화는 그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동감이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표정도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일단 괜찮았습니다. 국민TV 사태
전환점을 맞게 된 건 분명합니다만 이제 정상 궤도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저는 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까지의 파행을 접기 위해서는요, 서로 상대방을 일단 인정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새 이사진은 물론이고요. 저는 국민TV 노조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국민TV 조합원들 앞에 놓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희망을 가지고요. 가능성을 믿고 그렇게 향후 좀 국민TV 행보를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국민TV 사태는 국민TV 한 대한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언론, 전체 대한언론의 신뢰와 가능성 이것과 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TV 사태가 만약에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한언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지론이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 성지훈 사무국장, 노조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좀 유연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새롭게 국민TV 이사진, 선출된 국민TV 이사진과는 아직 대화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입장을 보면 또 상당히 좀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일단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점과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분열 양상을 보였던 직원들과 조합원 간의 이런 갈등 양상은 이게 저는 쉽게 단기간에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타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 해준 성지훈 국민TV 노조 사무국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요. 민동기의 뉴스박스 8월 마지막 날인 8월 31일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의 미래 민동기의 뉴스박스와 함께하십시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